여보, 미안합니다. 당신 떠난 지 3년 만에 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뛰는 줄 몰랐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당신과도 다른 그런 떨림이 있더군요. 자식들은 저를 미쳤다고 합니다.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어요. 80살이 무슨 연애예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저희는 얼굴을 못 들겠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외롭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건 1963년이었죠. 저는 25, 당신은 22이었습니다. 중매로 만나 석 달 만에 결혼했고, 그렇게 우리는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이 나라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전쟁이었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막노동을 했고, 당신은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우리 둘 다 등이 휠 정도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늘 웃었어요. 여보, 우리 애들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키웁시다. 그 말 하나로 우리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사랑이 있었냐고 물으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좋아했냐고요? 글쎄요. 좋고 싫고를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아이들 크면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큰아들이 대학 가고 둘째 딸이 시집 가고 막내가 취직하면서 우리도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죠. 60대 되니까 여유가 생기더군요. 당신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네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며 웃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쓰러진 건 77세 때였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을 누워 있었고 저는 매일같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당신은 말을 못했습니다. 한쪽이 마비되어 움직이지도 못했죠. 그래도 저를 보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치 이별을 예감한 것처럼. 결국 당신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저는 당신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당신의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텅 비어 있더군요.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지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몇 달은 자주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밥은 드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애들도 살아야 하니까요. 큰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고 딸들은 시집살이 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견딜만 했습니다. TV 보고 산책하고 복지관에 나가고 하지만 밤이 문제였습니다. 밤만 되면 너무 고요했습니다. 50년간 당신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는데 이제는 시계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은 당신 옷을 꺼내 안고 잤습니다. 당신 냄새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세탁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떠났구나. 영영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댄스 강습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춤을 배워봅시다.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친구가 자꾸 가자고 해서 따라갔죠. 그곳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순자 씨, 74세. 저보다 6살 어립니다. 역시 남편을 먼저 보낸 분이었죠. 처음엔 그냥 같은 처지구나 싶었습니다. 춤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파트너가 되었고 수업 끝나고 차 한 잔씩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뇌졸중으로 갔어요. 그래요?
우리 마누라도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묘하게 마음이 통하더군요. 순자 씨는 당신과는 달랐습니다. 당신은 과묵했죠. 표현을 잘 안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말이 많았습니다. 웃음도 많았고요. 김 선생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뭐가 좋아 보여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네.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돌려 말할 시간 없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과 중매로 만났을 때도 이런 떨림은 없었는데 순자 씨가 좋습니다. 저도요, 김 선생님. 그렇게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알게 된 겁니다. 큰아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짓이세요? 짓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복지관에서 여자분이랑 만나신다며요? 동네방네 소문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다른 여자를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기분은 생각 안 하세요? 기분?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 하시고 저희 키우시느라 허리가 휘셨는데 그걸 내가 모를 것 같으냐?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세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이겠죠. 하지만 저도 답답했습니다. 아들아, 네, 나도 사람이야. 네, 나도 외롭단 말이다. 너희 엄마 떠나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 밤만 되면 미칠 것 같아. 아버지, 처음엔 버텼어. 너희 엄마한테 미안해서 버티려고 했어. 근데 안 되더라. 순자 씨 만나면서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어. 처음으로 아침이 기다려졌어. 하지만 아버지, 나한테도 삶이 있단 말이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행복하고 싶어.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이번엔 큰딸이 왔습니다. 둘째 딸도 함께였죠. 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래라. 정말 재혼하실 생각이세요? 재혼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다. 그럼 뭐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큰딸의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딸아,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반대예요. 엄마 산소에 어떻게 가세요? 엄마한테 어떻게 인사하실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산소에 갈 때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묘비 앞에서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그분 집안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산 문제는 없고요. 재산? 아버지가 가진 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혹시 그걸 노리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냐? 아버지,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내 재산 걱정이지 나 걱정이냐? 그게 아니라 나가라.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 딸들은 울면서 나갔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순자 씨, 왜요, 김 선생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어떨까요? 전화기 너머로 순자 씨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뭐래요? 반대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순자 씨 댁은요? 우리 집도 난리예요. 딸이 당장 관계 끊으래요. 우리 둘 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 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순자 씨,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10년, 5년, 아니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결혼합시다. 네. 아이들이 뭐라든 세상이 뭐라든 우리 결혼합시다. 김 선생님, 나이 80에 처음으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순자 씨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복지관 친구들만 초대했죠. 아이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순자 씨와 함께 신혼집에 들어가는 날, 80년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왔냐? 혹시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순자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큰아들 분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그동안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신 모습 보니까 제가 이기적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들아, 엄마도 아버지가 행복하시길 바라셨을 거예요. 혼자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이해해줘서. 늦어서 죄송해요, 아버지. 그날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들도 왔고 손주들도 왔습니다. 순자 씨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챙겨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것도 괜찮죠? 당신이라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혹시 저처럼 혼자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외롭다는 건 죄가 아닙니다.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떠난 사람에 대한 미안함은 있습니다. 저도 매일 당신 산소에 가서 말합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합니다. 당신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순자 씨와 함께 산책하면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선물을 받다니. 8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 처음으로 배우는 사랑. 물론 젊은 사람들처럼 열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느끼는 사랑은 더 깊고 진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니까 매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외롭다면 용기를 내세요. 다시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행복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갑시다. 저는 이제 당당합니다. 순자 씨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해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